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리로즈입니다. 자, 오늘은 고구머핀 정리 6차 헌터 메테오 트래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이 잔뜩 있어가지고 당연히 번개 속성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빛 속성이고요. 스킬 이펙트를 보면 빛 속성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베이스를 보라색으로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요번 6차 헌터 메테오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정리했던 캐릭터들 중에 유일하게 자동이랑 수동 컨트롤도 다 쓰고 재능도 두 개 다 씁니다. 지금까지는 다들 그래도 재능이 좀 하나로 뚜렷했던 것 같은데, 이번 6차 헌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재능을 골고루 좀 사용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리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네요. 자, 우선은 메테오 트래커 PV 영상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베이스는 약간 파란색, 보라색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이전에도 파란 화살이랑 그 빨간 화살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엔 두 가지를 같이 쓰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좀 놀랬는데 기를 엄청 모아요. 자, 중간에 이 캐릭터 이제 모션을 보게 되면은 에너지를 모아서 이제 쏘는 거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자, 스킬 쓰고 한 1.5초 정도? 1.5초 정도 이제 모으는데 갑자기 여기서 거의 한 3초, 4초 정도 기를 모아가지고 쏩니다. 이제 우리도 게임을 많이 해봤으니 아시겠지만 당연히 기는 모으면 모을수록 세지는 거죠. 드래곤볼에 나왔었는데 자, 영상 이제 넘어가서 캐릭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터 캐릭터고요. 스킬 세트는 우리가 이전에 이제 6차 전직 스킬 모음 해서 영상 한번 올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보여드린 거랑 같습니다. 하지만 뒤에선 또 달라진다는 거. 자, 그리고 재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빛속성 데미지, 그리고 빛속성 영역, 그리고 쿨타임 감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는 거의 고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 5차 전직, 4차 전직 때부터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렇게 세 개가 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멜로몬 같은 경우에는 여우를 사용을 합니다. 상위권 유저들을 보니까 대부분 여우를 쓰더라고요. 여우랑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세트로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스킬 모션 봤던 것처럼 에너지를 모으다가 한 번 쏘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에는 굳이 데미지를 많이 올릴 필요가 없고 쏘는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기를 모아서 쏘는 타이밍에 맞춰서 여우 멜로몬을 쓰는 게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우를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이드는 여전히 4차 라이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재능입니다. 재능은 우선은 자동 세팅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 세팅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수동 세팅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또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스킬 설명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이렇게 코어 스킬 중에 이렇게 심플한 설명은 또 오랜만에 보는데, 빛나는 별자리라는 스킬이고 시전 시 기를 모은 후 3초 후 별자리를 투하하여 모든 적에게 17,000%의 빛 피해를 줍니다. 지속 시간 동안 0.5초마다 한 번씩 섬광 스택이 발생하고 섬광 스택이 이제 쌓이는 거에 따라서 하나당 빛 피해량이 15%가 증가를 하고 최대 15번 중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15번 중첩이 원래는 가능을 한데 우리가 재능에서 요게 최대 120 중첩까지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는 걸 보면은 이 빛나는 별자리 코어 스킬이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자, 영어 버전이고요. 이번에는 그 버프 스택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좀 많아서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플레어라고 나오는데 한글 버전에서는 섬광입니다. 자, 다음 이제 전술 스킬이랑 패시브 스킬 보겠습니다. 자, 전술 스킬 떨어지는 유성 사용 시 다음 3회의 코어 스킬의 시전 시간 1.5초로 고정된다. 원래는 3초였죠. 그리고 피해량이 72% 증가를 한다. 빛나는 별자리 발동 간격이 0.2초로 단축되며 상항
상항이라는 이 스택 1스택당 발동 간격이 추가로 25%더 단축된다. 그러니까 더 자주 쓴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전술 스킬을 쓰면은 코어 스킬 3번에 대해서 버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항이라는 버프는 제일 오른쪽에 나옵니다. 여기부터 볼게요. 영원히 빛나는 별. 빛나는 별자리 코어 스킬을 사용을 했을 때 상항 1스택을 획득한다. 최대 2스택이고, 자, 2스택에 도달을 하면은 다음 발동 이후 상황이 초기화된다. 그러니까 이제 0, 1, 2, 0, 1, 2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이 상황은 뭐냐면은 코어 스킬의 시전 시간을 1.5초 늘려주고 피해량이 38%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두 개라는 거는 그러니까 2스택이라는 거는 시전 시간이 3초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피해량도 76%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면은 섬광. 섬광은 우리가 자, 여기서 얻는 거예요. 코어 스킬에서 얻는 스택입니다. 자, 섬광 스택이 3개당 그러니까 1.5초에 하나씩 쌓이겠죠. 흩어지는 별의 그림자가 자동으로 발동된다. 자, 이 패시브가 자동으로 발동이 되는데 코어 스킬의 피해가 10%, 코어 스킬 피해의 10%에 해당하는 BPL을 0.5초마다 1을 입힌다. 그 다음에 상황. 상황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죠. 자, 상황 1스택당 코어 스킬 발동 시 별의 환영이 추가 소환된다. 별의 환영은 우리 캐릭터 옆에 나오는 활 쏘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었죠. 자, 별의 환영의 피해는 코어 스킬의 25% 수준이다. 그렇지만 두 개가 나오면 50% 수준. 그리고 전체적으로 광희 피해가 64% 증가한다. 그래서 스킬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스킬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데 우선은 코어 스킬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전술 스킬은 코어 스킬을 강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패시브 스킬에서는 이런 그 추가 버프 스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버프 스택에 따라서 코어 스킬의 데미지를 추가로 더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어 스킬을 강화시켜주는 게 이 6차 헌터의 메인 이제 핵심 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오른쪽 재능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능 본 다음에 스킬 정리해 볼게요. 자, 오른쪽 재능. 자, 첫 번째부터 간단하게 보면 모든 에너지를 회복하고 BPA가 증가한다. 자, 두 번째는 섬광은 우리가 코어 스킬을 쓰면은 나오는 거였죠. 원래는 스택이 15개까지였는데 이게 섬광 중첩이 하나당 BPA가 0.1% 증가하고 120 중첩까지 증가한다. 그래서 120 중첩까지 된다는 거. 자, 다음은 광희의 상황. 자, 광희의 상황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황 중첩수를 리셋할 때 상황은 뭐였냐면은 아까 전에 자, 여기 나오는 겁니다. 패시브에서 코어 스킬 사용할 때마다 상황을 얻는 거였고 자, 상황 중첩수를 리셋할 때 광위 표식을 1중첩을 획득한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버프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다음번에 빛나는 별자리 코어 스킬 발동 시 광희 표식을 소모해서 코어 스킬의 피해량이 30% 증가한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코어 스킬을 쓰면은 상황이 생기는데 이 상황이 이제 2개까지 중첩되면 리셋이 되는데 리셋할 때는 광희 표식이라는 새로운 스택이 또 생성이 되고 새로운 스택에 따라서 코어 스킬 강화가 또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여기서부터가 사실 오른쪽이에요. 위에 3개는 기본 재능이고 요 아래 3개가 오른쪽 재능입니다. 자, 네 번째 보면은 자, 전술 스킬을 2번 시행할 때마다 광희 표식을 획득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코어 스킬을 발동했을 때 더 이상 광희 표식이 소모되지 않는다. 원래 이게 세 번째에서 보면은 광희 표식을 소모해서 코어 스킬 데미지가 올라가는 거였는데 달라졌죠. 자, 광희 표식이 3중첩 이상일 경우 떨어지는 유성, 이 전술 스킬의 발동 확률이 올라가고 전술 스킬의 피해가 105% 증가한다. 지속 시간은 8초다. 마지막은 요거는 이제 모든 직업 공통인 것 같아요. 비속성 피해 발생 시 최종 피해가 2400% 증가하고 중단이나 아니면은 이게 스킬 캔슬, 넉백 요런 거를 하면은 모든 피해가 30% 증가한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게임 이제 전직차 수가 한 4차 수 넘어가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스킬 설명이 갈수록 조금 대충 나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를 번역한 것도 조금 애매해요.
이게 지금 뭐가 애매하냐면 요 떨어지는 유성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사실 처음 번역했을 때는 전술 스킬로 이제 번역이 안 되고 이게 정확히는 전술 스킬 명이 아니에요. 그냥 별똥별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별똥별을 2번 시전할 때마다 광희 표식을 얻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광희 표식이 3중첩 이상일 경우 별똥별의 발동 확률이 올라가고 별똥별의 피해가 105%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제가 이제 조금 의역을 해가지고 별똥별은 결과적으로는 떨어지는 유성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술 스킬로 넣어놨는데 이게 전술 스킬인지 아니면 정말 그 새로운 메커니즘에 의한 데미지를 주는 스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요거 일단 한번 좀 짚고 갈게요. 나중에 번역본이 나와야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어 버전이고요. 이게 버프가 너무 많아요. 이 6차 헌터는 버프 뭐 스택도 세 종류나 되고 해가지고 좀 복잡합니다. 자, 스크린샷 해서 보시고, 여기 영어로 썼어야 되나? 꺄톳? 네. 자, 그 다음에 스킬 정리를 조금 해보면은, 우선 코어 스킬은 3초 동안 기를 모아서 17,000%의 피해를 줍니다. 그 다음 0.5초마다 섬광을 얻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전술 스킬이랑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코어 스킬이 3초 동안, 코어 스킬이 3번은 시전 시간 1.5초로 고정이 된다. 원래는 3초였는데, 그리고 발동 간격이 감소가 되고, 데미지가 72%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능에 의해서 섬광이나 광희 표식 등에 의해서 우리가 코어 스킬이랑 그리고 전술 스킬이 데미지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른쪽 재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 코어 스킬이랑 전술 스킬의 데미지를 올인해주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섬광 스택당 추가 데미지, 상황 스택당 뭐 환영 추가해서 추가 데미지죠, 결국은. 그 다음 광희 피해가 64% 증가. 그 다음 하나는 우리 코어 스킬을 사용했을 때 상황이라는 이 버프 스택을 얻을 수가 있고, 2번 스택 후 초기화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 스택당 이 코어 스킬의 시전 시간이 증가하고 데미지가 증가하는 거. 자, 요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요렇게 자, 결국은 패시브는 우리 코어 스킬 데미지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오른쪽 재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오른쪽 재능이 자동입니다. 자, 자동 스킬 트리는 섬광, 상황, 광희 표식 등 버프 스택에 의해서 코어랑 전술 스킬의 데미지 증가가 메인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 좀 해보면 딜러 자동으로 갈 경우에는 오른쪽 재능은 코어 스킬이랑 그 다음 별똥별인지 요거를 전술 스킬이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 자, 코어 스킬이랑 별똥별 위주로 데미지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멜로몬이랑 라이드인데, 멜로몬은 지금은 여우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6차 전직이 92레벨이 되면은 이제 다음 세대 멜로몬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자동일 경우에는 프랑켄하고 표범 조합이 좋다고 해요. 네, 프랑켄하고 표범 조합이 상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 양이빵 같은 경우에는 글을 보면 볼수록 얘기가 좀 많은데, 굳이 5세대 넘어가지 말고 4세대를 오랫동안 쓰고 5세대는 6차 전직에 쓰지 말고 차라리 7차 전직을 준비해라, 이런 글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4세대 양이빵, 황도원 양이빵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습니다. 가속이 있어요. 가속 3.5%가 있어서 사실 이게 우리가 5세대 양이빵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가속이나 뭐 이런 게 없어지고 가속 증폭이 없어지고, 증폭도 없어졌나? 증폭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가속이 없어지고 대신 공격력이 올라가죠. 근데 공격력이 올라가는 것보다 사실 가속을 좀 더 맞춰주는 게 좀 더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빵은 4세대 양이빵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속이 중요하다는 건 일단 인지를 하시고, 넘어가실 분들은 넘어가시고 남으실 분들은 남으시면 돼요. 예, 무조건 뭐 남아야 되고 넘어가야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스탯은 명중 100.
크리 40, 아니 크리 60, 기술 40, 가속 50 해서 요 순서대로 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 세트는 크리 70, 가속 60, 기술 60 해서 크리 우선, 가속, 기술 이렇게 순서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크리랑 가속, 기술 순서로 조정을 하시되 얘네들끼리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게 좀 밸런스 있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해요. 자, 영어 버전 밑에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킬 세트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스킬 세트는 요겁니다. 자, 이건데 이제 옆에 추가로 써놓은 게 뭐냐면은 자, 혹시라도 이 스킬, 이 이제 공룡 스킬이죠. 이 공룡 스킬의 레벨이 너무 낮으면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기존 스킬로 잠깐 동안은 대체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공룡 스킬 에너지 분출 스킬로 넘어가는 게 좋다고 해요. 이게 얘가 이제 우리가 강화를 하면 할수록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트로 넘어가고, 그래 이 세트가 사실은 지금 대세예요. 근데 최근에 중국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 걸 보니까 최근 얘기인데, 자, 여기 이제 그 패시브 스킬 중에 이 패시브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바꾸는 게 효율이 조금 더 좋더라 라는 이제 분석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저도 이제 둘 다 테스트를 해보고 더 좋은 걸 쓰겠지만, 근데 제 생각엔 아마 스킬 성급에 따라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스킬 성급이 좀 더 높은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스킬 성급이 같은 경우에는 뭐 분석한 대로 이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왼쪽 재능입니다. 자, 왼쪽 재능 같은 경우에는 위에 세 개는 똑같습니다. 위에 세 개는 똑같고 사실 맨 아래도 똑같아요. 달라지는 건 이렇게 두 개입니다. 달라지는 건 이렇게 두 개인데, 자, 요 부분을 보면은 떨어지는 유성, 그러니까 우리 전술 스킬의 쿨타임이 8초가 감소를 합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다음 1회에 코어 스킬에만 적용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전술 스킬을 쓰면은 코어 스킬 3번에 대해서 적용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는 달라진다는 거죠. 코어 스킬 한 번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술 스킬을 쓰게 되면은 다음번 코어 스킬의 피해량이 80%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쿨타임이 8초가 감소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수동 컨트롤이 가능해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투 스킬을 1에서 발동할 때마다 광희 표식을 얻는다. 네, 그렇습니다. 광희 표식을 자주 준다는 얘기죠. 광희 표식에 의해서 우리가 코어 스킬이 강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광희 표식을 주면 우리는 뭐 좋습니다. 자, 다음 여기도 자, 왼쪽 재능이고요. 스크린샷 찍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달라지는 부분이 사실 여기입니다. 달라지는 부분이 사실 여기에요. 우리가 지금 오른쪽 재능이 아니라 왼쪽 재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전술 스킬이 달라지는데, 우선은 재능에 의해서 쿨타임이 8초가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코어 스킬의 데미지가 80% 증가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게 여기서 쿨타임 감소라는 건데, 이 쿨타임 감소가 뒤에 가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뒷내용까지 나온 다음 말씀을 드리는 게 맞긴 한데, 이 왼쪽 재능 수동 스킬 트리 같은 경우에는 코어하고 전술 스킬을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번갈아 가면서 쓰면서 코어 스킬 강화 스택을 최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부분은 지금은 여러분들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뒷내용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거다. 자, 수동. 자, 왼쪽 재능 같은 경우에는 코어 스킬 데미지 위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멜로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우리가 여우나 이제 뭐 고양이 이런 거를 쓰고 있었지만, 우리가 6차 전직 92레벨이 되면은 까마귀로 넘어가고, 여기에는 라이드는 나비 라이드를 사용을 하는 게 조합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 양이빵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황돈 양이빵이 가속을 추가로 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가속이 넉넉해지신 분들은 소시지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명중 100
여기는 이제 똑같습니다. 앞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반수동 컨트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100% 수동은 아니고, 자동도 이제 조금씩 걸었다가 뺐다 하는데, 그런 이제 반수동 컨트롤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스킬이 사용되는, 자동으로 돌린 스킬이 사용되는 타이밍에 따라서 가속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켜줘야 됩니다. 무조건 높은 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밑에는 번역 내용입니다. 자, 여기가 수동 컨트롤의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킬트는 이렇게 가고, 사실 우리가 위저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지금 핫한 패시브 스킬이 이겁니다. 조화로운 리듬이라는 이 스킬이고,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모든 데미지를 꽤 많이 올려주는데, 그거를 7번 중첩을 시켜줘요. 그래서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모든 데미지가 15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스택을 7개를 이렇게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올리기가 근데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 컨트롤로 하겠죠.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5차 전직을 하면 이제 패시브 칸에 있으실 텐데, 나중에 설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코어 스킬 쓰고 전술 스킬 쓰고 코어 스킬 쓰고 전술 스킬 쓰고, 그래서 이 순서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지 스택이 유지가 됩니다. 코어가 넘어가면은 없어지고, 전술 넘어가면 또 없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패턴은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왼쪽 재능에서만 가능하고, 코어 스킬의 쿨타임이 대략 3초 정도 됩니다. 대략 3초 정도 되고, 전술 스킬의 쿨타임이 대략 5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어 스킬 쓰고, 지금 이제 스킬이 이렇게 있는데 1번, 2번, 3번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어 쓰고 1번, 코어 쓰고 2번, 코어 쓰고 1번, 코어 쓰고 3번을 계속 반복을 하면 됩니다. 계속 반복을 하는데, 여기에서 2번 스킬이랑 3번 스킬이 둘 다 쿨타임이 12초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6초 간격으로 어느 정도 맞춰졌다 싶으면은 자동으로 얘네 두 개는 돌리셔도 돼요. 하지만 1번 스킬, 전술 스킬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해가지고 타이밍을 계속 맞춰주셔야 된다. 왜냐면은 얘는 쿨이 5초기 때문에, 예, 자동으로 돌리면 애매해집니다. 자, 그러면 요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코어 쓰고 1번 쓰고, 코어가 지금 써지고 2번 쓰고, 자, 다음 코어 써지고 1번 쓰고, 코어 써지고 3번 쓰고, 이게 이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반복이에요. 자, 그리고 2번 스킬이랑 3번 스킬의 간격이 대략 6초 정도, 예, 대략 6초 정도 되면은 자동을 들어가서 이렇게 두 개는 자동으로 돌리셔도 됩니다. 대신 1번 스킬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타이밍 눈치 봐가지고 움직여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캐릭터 머리 위에 이제 나오는 이 버프 스택. 자, 이 녀석이 항상 스택을 7개를 유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된다. 이게 사실 위저드에서는 스킬을 하나를 포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코어 스킬이 그렇게 빨리 돌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 헌터 같은 경우에는 전술 스킬의 쿨타임이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5초짜리 스킬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을 한데, 위저드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아마 스킬을 2개만 돌렸던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동 컨트롤 하는 게 이제 방식이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수동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가속이랑 쿨타임 감소입니다. 그래, 지금 이제 그 웹 커뮤니티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는 쿨타임 감소 18%를 추천을 하는 것 같고, 18%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속이 대략 61에서 한 63% 정도 돼야 됩니다. 우리가 멜로몬을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가속 퍼센트가 달라지는데, 요게 대략 한 요 정도 60% 이상 가능한가요? 네, 가능한가요? 근데 60%가 안 돼도, 그러니까 쿨타임 감소가 18%가 안 돼도 우리가 이 수동 방식을 쓸 수는 있어요. 다만 두 번째 스킬이랑 세 번째 스킬을 자동으로 돌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수동을 해야지 된다는 거. 어쨌든 수동 방식은 대략 이해를 좀 하셨겠죠? 지금 이제 리듬 스킬을 넣고 코어 1번, 코어 2번, 코어 1번, 코어 3번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고고머핀 정리, 6차 헌터 메테오 트래커 자동 버전이랑 수동 버전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능이 이렇게 양쪽 다 쓰는 거는 조금 정리하기가 빡세군요. 어쨌든 여러분들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리로즈였습니다.